칼바람이 부는 부동산 시장을 1부에서 2분과 조금은 녹여보려고 합니다. 1부 ENR연구소 김창범 본부장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하시려면 전문가와 여러분의 현재 고민이나 투자법을 조금 점검을 해보시고 방향을 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전화 02-2077-635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저희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고민 적으셔서 013-3366-8290번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뉴스가 너무 어렵다, 어려운 용어가 많다라고 하셔서 오늘 신문을 먼저 같이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어떤 신문 기사 읽어볼까요? 네, 이런 이제 신문 기사들만 잘 챙겨봐도 부동산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되는 어떠한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 부동산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인상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그렇습니다. 집값이 과열 국면에 접해들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이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구에서 동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 공시가격 산정 방안도 보유세 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추가와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등 종합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어떠한 부동산 대책이 뭐가 나올 건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본다면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이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68%에서 80%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재건축 연한, 현재로서는 3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0년으로,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어떠한 이제 연도를 10년 연장을 하겠다라는 점이죠. 이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지켜볼 사항이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주택자 보유세 기준 강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억 원으로 축소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겠고,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상 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이 2년에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바뀌게 된 게 1주택자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실거주 요건이 붙었죠. 2년.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연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는 50%, 그다음에 3주택자는 60%의 단일 과세로 중과를 하겠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제 다음 주까지는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은 서울의 주택 가격이 11월 한 달간 0.5% 올랐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상승폭이 키웠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올해 누적 변동률은 1월에서 11월도 0.38%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어떠한 이제 상승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이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등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제 다음 주이죠. 국토부는 바로 이제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 개선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 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 대책이 바로 그것인데, 이 대책에는 연도별로 공시 가격의 시세 방영률 높이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토지의 공시 가격의 50%가 공시 가격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서 과세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퍼센테이지를 국토부는 아파트 수준인 70%까지 상승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68%인 아파트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까지 높일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인데, 이렇게 어떠한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부담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속도도 조금은 내줄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빠르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뉴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실전 투자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5호선 양평역 부부 4분 이내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2억 8,800에서 3억 1,8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1,900에서 2,9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4,4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1억 2,400에서 1억 4,4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여의도에서 인접한 곳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주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역 주변에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의도, 그러니까 영등포 하면은 사실 여의도의 어떠한 업무단지가 뭔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 수혜 지역인 바로 이제 양평역 주변에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양평동은 5호선이죠. 5호선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 구청역으로 가게 되면은 2호선 또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이러한 노선들을 보게 되면은 9호선 그리고 영등포역에는 KTX가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광역적인 교통망을 자랑을 하는 곳이 바로 영등포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좌우로 보게 되면은 여의도라는 그 업무단지를 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안양천을 건너게 되면 목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바로 목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바로 영등포역의 위치, 영등포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구가 지금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노후된 그러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주거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장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포진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등포에는 주거시설에 대한 희소성이 있다는 점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주거시설에 대한 이 면적이라든지 보게 되면 굉장히 현재 낮은 비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주거 지역보다. 그에 따라서 주거시설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구의 어떠한 이제 집값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2017년에서부터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안에서 집값 상승률을 따졌을 때 영등포구가 1위를 기록을 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핵심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그러한 뭐 예를 들어 강남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러한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가격이 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내재 가치가 상당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어떠한 전철이 생긴다라든지 또는 재개발로서의 신축으로서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양평동 안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12구역에서부터 14구역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는 노후화된 건축물이 신축의 아파트로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써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이 1도심이 아니라 3도심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죠. 바로 이 영등포구가 3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금융 클러스터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고소득자라든지 또는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구 안에 생활권이 있습니다. 뭐 당산이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이러한 생활권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이제 저물폭기 지하 산업이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지하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교통적인 부분도 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영등포는 여의도와 얼마나 가까운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을 찾을 때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전월세 수요라든지 또는 1, 2인 수요라든지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곳은 여의도의 업무지구의 직주 근접이 바로 배우지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뉴타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해서 더블 역세권이다라는 점, 신축 주택의 가치를 두려보실 수 있다라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이어서 시세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금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투자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형성으로는 2억 8,800만 원에서부터 3억 1,800만 원, 그리고 전세 임대료는 2억 6,900에서부터 2억 8,9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000에서 3,000, 그리고 월세로는 90에서 10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 시에는 1,900에서부터 2,900, 월세 시에는 대출을 이용해서 1억 2,400에서부터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강남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교대역 도보 2분 이내에서 원룸 아파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2천에서 3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할 때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십니다. 본부장님, 바로 분석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인데, 교대역 바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죠. 교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강남 안에서 이러한 이제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지도를 조금 더 이제 축소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강남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재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이곳은 2호선과 3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까지 총 어떻게 보면 3개의 노선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남부터미널, 그다음에 강남 고속터미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시설을 보게 되면은 서초의 법조타운, 그리고 테헤란 밸리, 하단으로 가게 되면 양재 RNCD. 그에 따라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통적인 부분도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장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수학원, 입시학원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학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서울의 대학가 월세를 한번 따졌을 때 평균가는 4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61만 원으로 대학가 중에서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 그게 바로 이제 서울교대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를 알아본다면은 지금 이제 교대역에서부터 서초역 그 역 주변으로는 상업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된 곳이죠.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토지의 가치보다 더 앞으로는 어떠한 이제 가치를 상승을 시킨다라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상업지의 비중을 좀 늘리고 지금 현재로 어떠한 이제 주거 시설을 상업 시설로 종상향을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후된 그러한 건축물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의 어떠한 이제 건축물로 탈바꿈을 시키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남 서초하면은 굉장히 그 업무타운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곳에 롯데 칠성 부지가 현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인데 이곳이 이제 완공을 하게 되면은 제2의 삼성타운, 그러니까 2008년도에 들어선 제2의 삼성타운의 효과를 그대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바로 이곳, 바로 이제 정보사 부지, 그 상단부에 2023년도에 업무 시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형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업무 시설들, 특히 이제 교대역 중심으로 좌우로 업무 시설들이 들어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직장인 수요층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또는 이제 매매가 형성이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호재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는 직장인과 학생의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본부장님, 그럼 자연스럽게 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띨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소형 아파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수요 대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공실률이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풍부한 직장인, 학생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공실률도 그렇고 전월세 그 가격이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바로 이제 강남권의 소형. 우리가 이제 소형주택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에 소형 아파트 투자하고 싶은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투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해 볼까요? 네, 한번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로는 2억 3천에서부터 2억 5천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1천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예상가로는 보증금 2천에서부터 3천, 월세는 70에서 90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2천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에서부터 1억 1천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공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김창범 본부장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무료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주제는 2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교대역 1번 출구 로덴빌딩에서 진행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달 연구소 김창범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